이 사진과 관련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나오고 또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뭘까요? 돌고래도 있고 개도 나옵니다. 개도 나오고 동물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사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하나 딱 스쳐가는 인물과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순위 이 동물 3마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순위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상위권 소식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동물의 발목 잡힌 시장님. 아까 동물 3개 보여드렸던, 3마리 보여드렸던 건 바로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5위는 서울시장 정명훈 감독의 이 몸값의 진실.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먼저 움직이는 소식부터 짚어보면요.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사가 사자 2마리의 습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 오늘 오전에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사고가 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쪽 탓을 돌려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말이죠. 자, 황스택 기자. 네. 박원순 시장 인재 논란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렇게 좀 본인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차피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또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으면 행정과 정부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우르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또 궁극적인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좀 상당히 좀 가혹한 잣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예.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해 주셨듯이 한 이틀 전에는 저 사육사의 어떤 사망 원인에 있어서 내부 격실의 문을 닫지 않고 사육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좀 그 고인의 어떤 실수 쪽으로 사고의 원인을 좀 이렇게 지적하는 그렇죠. 그런 언론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다 오늘에서야 다시 발표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업무상의 순직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탓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히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어떤 가장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죽음 자체도 어떤 본인의 잘못이라고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정정이 됐지만 며칠 동안은 그런 억울함을 좀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 안전 규정 자체가 지금 2인 1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라든지 예. 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본인이 직접 한번 현지 시찰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 저희가 아까 세 종류의 동물을 소개했었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계속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모양새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돌고래 제돌에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2012년에는 서울시에 동물복지과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2012년 서울대공원에서 이제 공연을 하던 돌고래 제돌이가 이제 불법 포획이 금지된 남방 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게 불법 포획된 돌고래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서울시가 일단 몰수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 제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자연 방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한 1년 동안 자연에 이제 방사한 이후에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방사를 했는데요. 이 방사 준비 과정에서 한 17억 원 정도의 세금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고래 한 마리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어떤 동물 복지라든지 불법 포획 금지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한 단계 기준을 높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그런 본의가 아니고 처음부터 동물 보호에 힘쓰려고 했는데 조금씩 이런 공교롭게도 동물 문제가 계속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일순간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논란, 곤욕을 겪고 있는데 하태현 차장.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원순 시장의 동물 곤욕은 바로 옛날에 진돗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돌이 건은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성과를 높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본다면 예. 작년 국정감사 때 불거졌던 진돗개 사육비 논란은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본인의 공인으로서 집행해야 될 돈의 부분과 아니면 본인이 동물 애호가로서 해야 될 부분, 여기 공과 사가 과연 구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문점을 줬습니다. 예. 당시에 보면 은평구,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은평구 아파트 관사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3마리나 됩니다. 그 3마리의 진돗개 키우는 사육비 1,300만 원을 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인정해서 나중에 현재는 그 진돗개 3마리를 동물원으로 이미 옮긴 공간 경비견으로 썼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옮긴 상태이긴 하지만 당시 박원순 시장이 어떤 공과 사를 구별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뭐 제 오른쪽에 보시면 박원순 시장이 이 진돗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여러 이 동물 곤욕의 시초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 웃고 있는 박원순 시장 얘기가 바로 이 지지율로 표현이 된 게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자, 10월 넷째 주를 보면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거의 문재인, 당시, 지금은 문재인 대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좁혀지다가 1월 첫 주, 그러니까 201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크로스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뭐 27%를 넘는 거의 30% 육박하는 지지율이라면 이렇게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은 10% 초반대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황색 기자. 네. 글쎄 뭐 동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전세 논란, 정명훈 그 서울시장 감독의 논란까지 해서 많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지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두 사람이 이제 지지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누구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각자의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금은 대표지만 한 10월 달까지 해도 문재인 의원의 당시 의원의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도대체 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역시 뭐 친노의 어떤 하나의 의원일 뿐이지 보여주는 게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거고요. 박원순 시장은 반대로 그 반사 이익을 얻었던 건데 반면 이제 1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고 그렇네요. 소위 말하는 예. 대표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고요. 예.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악재가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고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좋은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쌓인 바람에 이 지지도가 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눈에 띄는 건 보면 총합은 같아서 말이죠. 이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40% 미치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이 올라가면 문재인 대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런 건데.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직은 패닉 버튼을 누를 단계까지 이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박원순 시장 하면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에 어떤 토목공사 어떤 보이는 전시행정들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서울시장이 됐는데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다는 것. 상당히 당신의 시장으로 뭘 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이제는 좀 걱정을 해야 될 처지에 빠진 것 같고요. 남은 서울시정 어떻게 이끌어갈지에도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때 이런 얘기를 했죠. 박원순은 외계인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 정도로 소통 이미지, 서민적 이미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 정치만으로는 어떤 시민들,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냐. 이제부터는 뭔가를 정말 대권에 도전한다면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일주일 됐어요, 이사한 지. 근데 아직도 이 전세 28억 논란은 참 뜨겁고, 하태원 차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 이제 소통 이미지, 계속 서민 이미지를 부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몇 개 정도가 이거와 상충되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당분간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아까 하태원 차장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딱 한 실적 없거든요. 딱 생각나는 건 텃밭, 뭐 벌꿀 양봉, 동물 시리즈, 그 다음에 저 서울시청 앞에 전광판, 소통 전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청계천, 그 다음에 버스 중앙철도 2개로 대통령 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딱히 보여준 게 없다. 그것이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서민 이미지, 그다음에 시민농가 출신의 그런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맑은 샘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맑은 샘물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져도 그 잉크가 굉장히 빠르게 먼저 나갈 겁니다. 다른 정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차피 박원순 시장의 메이킹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같은 것도 다른 시장이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 동물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좀 굉장히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과 때려야 때릴 수 없는 정명훈 감독에 대한 얘기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당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난주 지상파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이 멀리 영국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보들 기자. 지금 화면을 보면 영어라서 전 다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말씀하셨던 그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국에 있는 한 음악 평론가, 클래식 평론가 인터뷰를 해서 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레브레이트라는 평론가인데요. 이제 예. 본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그것과 관련된 입장을 이제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예.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다라면서 그 프로그램은 그 정명훈 감독이 마치 납세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우려내는 사람처럼 묘사를 했고 한국의 미디어나 한국의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지만 내가 한 말은 일단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강보들 기자가 소개한 이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된 클래식 음악 평론가의 인터뷰 내용, 정명훈 감독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you're saying to me £25,000 per concert or £30,000 per concert, I would say that's very high indeed. A conductor in London, a famous conductor in London, would not be earning more than £8,000 for a symphony concert. But if you're talking of a music director who is there much of the time and who is applying himself to what the orchestra does, then you have to look at the global fee.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런던의 어떤 유명 지지자도 1,300만 원을 못 받는다. 정명훈 감독 돈은 많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런데 왜 본인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평론가가 이제 본인이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제 통째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이제 전제로 삼은 부분만 골라서 방송에 썼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될 텐데요. 그 평론가가 공개한 자신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 4천만 원이 좀 많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도 한 1,300만 원 선을 받는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지휘자의 명성을 평가하는 데는 이제 과거의 업적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는데 그 정명훈 감독은 굉장히 업적이 뛰어나고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이 오기 전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감독이 온 이후에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정명훈이 떠난 다음에 서울시향의 위상이 추락할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정명훈 감독의 그 이제 페이를 다시 한번 매겨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로 삼은 부분은 높다. 그렇지만 정명훈 정도의 업적과 이 정명훈 감독이 서울시향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황스택 기자. 네. 저는 저 평론가가 왜곡이라고 얘기한 게 더 왜곡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렇게 내가 인터뷰한 부분을 뭐 짜집기 했다, 발췌해서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게 지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 불만이 있을 때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만약에 자신이 한 인터뷰를 엄청나게 왜곡을 했다면 아마 제 생각 같았으면 소송이라든지 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했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의 뭐 블로그가 됐든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입장을 썼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그렇게 과연 저런 말을 한 것이 자신의 본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예. 자, 이 정명훈 감독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높아서 시청자 질문,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한번 바로 보실까요? 자, 정명훈 감독은 세금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된 듯합니다. 힘들게 사는 서민의 세금까지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다니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분의 음악, 자,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을 감싸는 박원순 시장도 세금에 대한 존중은 없는 것 아닌가요? 비판의 칼날이 참 매섭습니다.
하태원 차장께 이 질문 여쭤보고 김태현 변호사도 준비해 주십시오. 자, 하 차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자랑을 깔아드리면 김태현 예. 변호사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죠. 뭐. 예. 저도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 영국 평론가의 얘기, 진실에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한 번의 공연으로 1,300만 원을 받는 건 물론 많은데, 예. 그 사람이 서울시향을 이끌면서 전체적인 기여분을 보면 조금 더 줄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런 투로 얘기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정명훈 음악 감독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물론 예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충분히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본인이 계약 조건에서 받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의 어떤 의견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같은 편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시청자 의견의 사실 핵심은 지금까지 저희가 정명훈 감독과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세금, 혈세, 음악 좋은 거 알고 정명훈 감독 유명한 거 아는데 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냐? 왜 눈 감아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굳이 과의 정도를 따지자면 시장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정명훈 예술감독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과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잘못된 게 더 많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월급, 연봉 많이 준답니다. 나는 한 1억만 받아도 되는 사람에 10억 준다네? 그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비행기표 하나만 줘도 가족 거도 준다네? 그거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정명훈 감독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저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세금 문제나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무딘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오직 예술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매니저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가 관리를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예술만 전념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정명훈 감독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 맨 처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뭘 했냐? 박현종 대표를 데리고 왔거든요. 금융회사 임원 출신입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박현종 대표 데리고 왔던 건 저 서울시장이 적자가 많이 나니 수익도 한번 내보자. 왜? 정명훈 감독 같은 굉장히 좋은 거장을 데리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수익도 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관료주의를 깨보고 한번 개혁을 해보고 제대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 즉 정명훈 감독 예술이라 관리는 박현종 대표가 맡겠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었거든요. 예. 그 정책 방향은 잘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박현정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낭만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죠. 그럼 이제 원래 했던 그 정책, 정명훈 감독에 대한 관리, 시향의 운영 방향,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박현정 대표 낭만한 다음부터는 아무도 정명훈 감독을 제어하지도 않고 케어하지도 않고 그냥 박원순 시장이 거기다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는데 세금 문제 처리 안 하죠. 거액으로 또 재계약한다고 합니다. 과연 정명훈 감독과 서울시장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뭔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박원순 시장의 정책 잘못해서 이 거장을 바보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여전히 말들이 많은 서울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